예,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해서 계속 죽는 소리를 합니다만은, 그죠? 우는 소리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주가가 오르는 걸 다 바라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비관론 한 번 더 떨어진다, 조심해라, 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은, 처음부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야 시장도 활성화되고 에브리바디 해피합니다. 물론 요즘은 선물도 있고 그 다음에 곧버스도 있고 그죠? 옵션도 있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또 공매도도 있고 떨어지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대다수는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서 수익을 내는데 주된 원칙을 가지고 있지.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해가지고 풋을 사거나 선물 매도를 치거나 처음부터 그 다음에 공매도를 하거나 하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공매도 물량을 많이 늘리고 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공매도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우리는 일반인들은 공매도 하려고 그러면 한도도 얼마 안 주고 주식 빌리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빌리고 나서는 당장 몇 달 내로 급하게 갚아야 되지만 외국인들은 한번 빌리면은 담보 비율도 높고 그죠? 레버리지 비율도 크고 그 다음에 한번 빌리면은 안 갚아도 되고 무한정 이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공매도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만은 그 공매도를 일삼는 외국인들조차도 처음부터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공매도 하려고 덤빈 건 아니죠. 그죠? 주식을 걔들도 가지고 있는데, 힘보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예상대로 오르지 않다 보니까 그나마 물량을 좀 이용해가지고 매도를 쳐서 매수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손실을 좀 줄여보자. 라고 하는 게 외국인들의 공매도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공매도를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여하간에 주가가 오르기를 바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제 이어가 오늘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영상의 제목은 다음 주말까지는 반등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상당히 좀 파격적이라 그럴까? 과감하다 그럴까? 좀 그런 내용을 제목을 달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죠? 무슨 근거로 다음 주까지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노? 무슨 근거로 그러냐? 차트로 이야기해줘. 그죠? 차트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뭡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기준선도 못 넘겼고 그죠? 후행 스팬도 캔들 못 넘어갔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증거가 물증이 되지 못하죠. 그죠? 물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물증이냐? 지금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주장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뭡니까? 여기에 있죠, 여기. 그죠? 뭡니까? 주가는, RSI는 올라가는데, 주가의 바닥은 떨어지는, 소위 뭡니까?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죠?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다이버전스 그러구나 오늘로 중간에 있는 이 점을 통과했으니까 이 점을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다이버전스가 확실하다가 된 거고 따라서 다이버전스로 인해 가지고 소위 불리시 그죠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지 않냐 주가는 떨어졌는데 RSI는 올라가니까 이 영향으로 좀 더 반등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상승을 주장했던 주된 근거죠. 그죠? 이게 근거죠. 올라갈 거다. 그러면 통상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를 볼 때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던 기간만큼 이만큼의 기간만큼을 대략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꼭 그거도 예를 들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바닥과 이 바닥을 재보면은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인가? 9개인가요? 8개죠. 캔들이 8개죠. 그죠? 캔들 8개니까 여기 출발해가지고 여기 출발해서 캔들 8개 세면은 하나, 둘, 셋, 4개 됐으니까. 그죠?
앞으로 캔들이 4개 더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 다이버전스의 영향이 갈 거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수목, 그죠? 잘하면 재수 오면 금요일까지도 좀 더 가지 않겠냐. 물론 매일 올라간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오락가락 하긴 하겠죠. 근데 양체는 엄청 만들어지긴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점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다이버전스를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이버전스 대략 어디까지 갈겠냐? 일목을 동원해가지고 일단은 과거에 RSI가 30선을 돌파했을 때 어디까지 가더라? 대개 기준선 근처까지 가더라. 재수 오면은 좀 더 가서 구름 근처까지 가더라로 봐서 이번에도 다음 주 후반까지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서 일단은 기준선 1차 재수 오면은 조금 더 올라가서 구름 근처까지라도 혹시 가보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야? 4번 파동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아래쪽으로 또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반등에 속지 말고 이 반등은 우리로서는 세일온 랠리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물량을 줄여가서 현금 보유를 비중을 늘려가서 다시 한번 이 바닥에서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대살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해 놓는 기회로 삼자.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소위 트레이딩 퍼포스로 단기 매매 목표를 하면 트레이딩 목적의 매매는 매수, 그죠? 매수는 괜찮겠다. 매매가 아니고 트레이딩 목적의 매수라면은 반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까지 올라갈 거다. 그죠? 시장이 다 괜찮아 보이니까 그럴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열심히 샀죠, 그죠? 오늘도 외국인들이 거래소도 사고 코스닥도 샀습니다. 그 코스닥에서 한 조금밖에 안 샀으니까 코스닥에 이게 물량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샀다. 70억 산 것 가지고, 그죠? 적극적으로 샀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보기 드물게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주가가 오르니까 팔았고, 기관들도 주가가 오르니까 팔았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코스닥이, 그죠? 오늘도 코스닥이 여전히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죠. 이거는 미국 시장에서 다우에 비해 가지고 나스닥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 그동안 무역 많이 떨어졌으니까 하락폭이 컸으니까 반등폭도 크다는 기결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목할 일은 사실은 여러분들 다 보았겠습니다만은 아베, 그죠? 아베, 배짜 어디 쓰더라? 이래서 나와요. 아베, 전 일본 수장이 총애받았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NHK 뉴스를 보면은 모든 방송을 다 때리치고 하루 종일 그거만 합니다. 아베 수장 총받은 이야기하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새로운 뉴스 나온 것도 없고 계속 현장에 갔다가 총받은 현장에 갔다가 아베 사무실 갔다가 그죠? 그 다음에 또 민주당 거 갔다가 기시 수상의 기자회견 이러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만큼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상당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죠? 지금 일본은 참여연 선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아베 수장, 전 수장이 참여연 선거에 이제 지원 연설을 유세로 나갔다가 아마 길거리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용의자의 총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달러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죠? 외국인의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올랐으니까 달러는 이게 떨어져야 맞습니다. 그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뉴욕 여기의 시장에서도 NDF 시장에 달러가 떨어졌으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떨어져야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은 올랐죠. 이게 뭡니까? 아베가 총받았다. 예? 그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위험 자산에서 졸지에 전쟁 불안감 이런 걸로 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갑자기 트리거 되면서 그래서 이게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달러의 원화 환율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요. 여기도 같은 경우에 이때죠. 그죠? 이때. 우리 아까 11시 반쯤이었으니까 이때 아베가 총받았다는 게 속보로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떨어졌고요. 니케이도
아주 좋다가 니케 같은 경우에도 한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아베 총파단 소식 때문에 완전히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고 보합으로 끝날 정도로 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를 보면요, 좀 잡담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일본의 역사를 보면은 의외로 암살 관련 그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뭐, 혹시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카모토 료마라고, 그죠? 사카모토 료마. 료마라고, 뭡니까?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을 이끌어내었던 사람, 그죠? 사카모토 료마. 이 양반도 그 반대파에 총받아 죽었고요. 그죠? 그 외에도 일본에서 옛날에 30년대, 40년대 이제 막 근대화에 하던 정치인들이 수없이 많이 반대파의 총에 많이 암살된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뜸하다가 아베도 이번에 총 받았다는 소식을 보니까 과거의 일본 역사상으로 봐서 이런 좀 과거의 버릇이 또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만, 여하간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상승폭을 오히려 줄이는, 그리고 달러의 원화 환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뉴스로 작용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림상으로 봐서는 상승폭이 이렇게 한 20% 이상 이렇게 올라갔어야 좋은데, 이만큼은 사실은 무엇 때문에? 아베 때문에 좀 밀렸다. 그래서 아베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상승폭을 줄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다이버전스 양상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하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얘도 구역구역 올라가서 기준선 근처까지는 일단 가볼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전에도 이때도 그렇고 RSI가 매수 신호 나타난 다음에 그래도 기준선 근처까지는 가졌으니까 이번에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기준선 근처까지라도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바이죠. 그죠? 기대하는 바입니다. 달러의 원화 환율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오늘 달러도 올랐고 사실은 달러의 원화 환율을 거꾸로 소위 다이버전스가 거꾸로 되고 있는 다이버전스죠.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승세에서 하락으로 돌아서는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순서상으로 본다면 오늘도 당연히 이렇게 떨어져야 맞습니다. 그렇죠? 떨어져야 맞습니다. 맞는데 갑자기 아베라는 돌발 변수가 나타나면서 떨어지지 못하고 양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계산가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계산가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뉴욕 해외 시장에서 달러 하락을 반영해 가지고 계산가는 마이너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1297원을 시작했네요. 그죠? 1297원 그리고 1295원까지 갔는데 오히려 마감가는 1300원을 끝났으니까 오히려 그 아베가 아무래도 달러의 원화 환율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망가졌다거나 다시 상승세라거나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하고, 여전히 저는 이 다이버전스를 기대하면서 달러의 원화 환율도 주가와 마찬가지로 좀 밀린 다음에 그때 가서 뭐 기준선 근처에 왔다가 그때 다시 반등하지 말든지 이까지는 좀 더 조정을 보이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에서 최근 들어서 달러의 금리가 10년물입니다. 10년물 달러 금리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고점 대비해서 3.5% 이상 가 있다가 지금은 2.99%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양상인데, 금리가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채권금리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뭐냐? 채권 가격은, 그죠?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죠. 그죠? 채권 가격이 왜 올라가나?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던가, 니온 계좌인가, 어떻게 외국 신문인가 보니까, 미국의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니까, 소위 기업에서, 그죠? 기업에서 채권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기업에서 왜 채권 매수가 늘어나느냐? 뭐 때문에? 그 퇴직금, 그죠? 퇴직금, IRA, 퇴직금 구자를 운용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그 기업체의 채권 매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채권 가격이 상승하니까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미국의 채권 가격이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기에는 좀 단계가 좀 있죠. 뭡니까? 이 구름을 무너뜨려야 이게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는구나가 될 텐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단은 금리가 좀 더 떨어질 거라고 소위 말해서 타진 매도를 하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그죠? 타진 매도를 해서 일부 떨어질 거로 보긴 합니다만은 구름을 밑으로 늘어지지 않는 한 아직은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 보기에는 성급하다. 요때와 비슷하죠. 요때. 그죠? 요때와 비슷하죠. 기준선을 살짝 무너뜨려서 이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지만 구름의 지지를 받고 돌아섰던 경향이 있으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이때와 마찬가지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지만 구름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추세가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오늘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인데 그죠? 다음 주에 FOMC에서 0.7을 올려가지고 2.5% 만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연말에 예상되고 있는 3.4% 가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멀잖아요. 또 있잖아요. 2.5%에서 3.4니까 앞으로 더 다음 주에 0.7을 올리더라도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다 보니까 현재는 일시적으로 채권 배수에서 올라가지만 계속적으로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거는 달러로 봐서는 뭡니까? 달러 강세의 요인이 되지 않겠냐. 단기적으로 달러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주가도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이야기하고 반등을 예상하고 있고, 그죠? 주가의 반등을 예상하고 있고, 달러의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다이버전스를 예상하면서 떨어질 거다. 달러원 환율은 떨어질 거고, 코스피는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 것들도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주장이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거죠. 그죠? 그죠? 다이버전스죠. 그죠? 워낙 그동안에 모든 것이 다 떨어졌으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며 나스닥 지수며 코스피 지수며 또는 삼성전자며 그죠? 하이닉스며 또 네이버며 카카오며 거의 모든 종목, 거의 모든 차트에서 이런 다이버전스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나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에서 다이버전스가 발견이 되니 그래도 하다못해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거다. 며칠 오르고 말 게 아니다. 요번 반등은 이때처럼 며칠 오르고 말 일이 아니다. 그죠? 이때처럼 며칠 오르고 말 일이 아니다. 조금은 더 갈 거다. 이 세 개 만들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조금은 더 올라가지 않겠냐. 일단은 기준선 제수 오면은 구름 하단 가지고 1차, 2차 목표를 더 줘도 되지 않겠냐 하는 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 100 지수, 그죠? 나스닥 1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도 이거는 다이버전스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다이버전스라면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RSI가 올라가야 다이버전스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주가대로 저점이 높아지고 RSI도 높아지니까 이거는 다이버전스가 아니에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런 현상을 우리가 failure swing이라고 그래요. failure swing도 마찬가지로 그 소위 말해 failure swing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중바닥이지, 이중바닥. 그죠? 쌍바닥이죠, 쌍바닥. 이 바닥 하나, 이 쌍바닥, 바닥 하나. 근데 쌍바닥인데 바닥이 안 내려가는 게, 이 바닥이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바닥이, 이 첫 번째 바닥에 비해서 두 번째 바닥이 안 내려가는 거,
높아지는 거. 이렇게 높아지는 게 뭡니까? 이 페일러 스윙인 거예요. 페일러 스윙. 그리고 페일러 스윙도 마찬가지로 반등하는 신호로 이해하죠. 언제가 매수 신호냐? 가운데 RSI가 다이버전스가 마찬가지로 가운데점을 통과할 순간이 뭡니까? 다이버전스 매수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점을 통과하는 순간이 매수 신호입니다. 얘는 기준선 녹였으니까 이제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 조금은 더 갈 거다. 그죠? 그래서 나스닥도 좀 더 갈 거다. 다우도 뭡니까? 그 나스닥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조금은 더 갈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볼까요? 해외 지수 중에서 뭐죠? 기준 아웃타이가 아니고 S&P가 되겠지? S&P 지수가 어디로 도망갔나요? 있군요. 예. 이게 S&P 지수입니다. S&P 500 이게 S&P 500 지수인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다이버전스 아니죠, 그죠? 이게 아까 설명했던 거 뭡니까? 페일러, 그죠? 페일러 스윙이란 겁니다. 페일러 스윙. 주가는 주가대로 올라가고 RSI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페일러 스윙. 또 마찬가지로 언제가 매수 신호냐? 요 가운데 점을 통과할 때가 매수 신호. 그러니까 기준선 닿았고 일단은 S&P도 상승을 예상한다. 어디까지? 일단 기준선까지 갔으니까 이상 목표는 구름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얘도 후행수변에 걸리는 이런 정도까지가 일단은 S&P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니까 와 내친 김에 구름 넘겨버리지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하다 이거죠. 그죠? 뭡니까? 코끼리가 버티고 있죠. 방 안에 코끼리가 버티고 있죠. 저는 지난번에 내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방 안에 코끼리가 뭡니까? 이 금리죠, 금리. 그죠? 금리가 인상하는 거죠. 방 안에 코끼리가 탁 들어앉아 있으면은 깝깝한데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코끼리가 없는 척, 코끼리 없네. 방 시원하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 안의 코끼리라 그럽니다. 엘리판트 인 더 룸. 악재가 있으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악재를 애써 외면하는 현상을 방 안의 코끼리 현상이라 말합니다. 지금의 악재는 뭐야? 방 안에 있는 코끼리가 뭡니까? 금리죠, 금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1.75%밖에 안 되는데 다음 주에 2.5%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연말까지 3.4%를 가야 되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예를 들어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금통위 합니다만은 당장 오늘 저녁에 미국의 실업률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다음 주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CPI도 발표하고 그 미국의 FOMC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지라 지금의 반등의 분위기와 지금 상승세의 반등세의 분위기가 과연 실업률이나 우리나라 금통이나 미국의 FOMC나 또는 CPI나 또는 PSE나 이런 PC나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바뀔지 지금처럼 계속 유지가 될지 그건 아직은 더 두고 봐야 될 것이고 예전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실업률이며 또는 뭡니까 CPI며 또는 PC이며 FOMC며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여전히 시장은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이 두고 방 안에 버티고 있는 코끼리처럼 우리를 깝깝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차트로 보더라도 구름 밑이니까 하락세이지만 지금 현재 반등한다 그래서 그것이 급격하게 구름을 넘어서면서 상승세로 돌아선다고 보기에는 좀 빠르지 않냐? 그죠? 좀 빠르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자, WTI입니다. 유가. 유가는 보다시피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인지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목균형표에서 항상 말씀드리기로 주가가 구름을 이탈하면은 이게 바로 처박히기보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반등하고 있는 것은 떨어졌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해보는 일종의 눌림목의 현상이고 이것이 추세를 바꾸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지 않겠냐. 이거 다시 한번 밀리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모든 시장이 다 엉망일 때,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좋았죠, 그죠? 좋았죠. 그러니까 동학개미 별부레였고, 서학개미 별부레였고, 중학개미가 최고다라고 그동안에 내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며칠 사이에는 미국 시장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한번 반등을 힘을 세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시장은 다소간점 고점에서 살짝 주춤거리는 모습이죠. 그죠? 주춤거리는 모습이고, RSI도 고점에서 살짝 조정을 보이는 양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조정받으니까 기준선 근처까지 오면은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약간의 조정은 있는데 근본적으로 추세가 바뀌었다. 하락세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근본적으로 추세가 바뀌었다. 상승세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그놈이죠. 뭡니까? 성급하다. 아직은 아니다. 둘 다 기준선 위에 있고, 얘는 기준선 위에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기준선 아래에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추세가 아직은 얘는 하락세, 코스피는 하락세, 그리고 중국은 뭡니까? 구름 위에 있으니까, 구름이니까 상승세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여기서 파세요, 사세요, 사세요. 지금 뭡니까? 사라. 그죠? 사라죠. 여기서 사라. 여기군요. 여기서 사라가 되고요. 현재로 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더구나 여기가 CCI, 여기가 플러스 100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고, CCI. 근데 CCI가 플러스 100선을 통과할 때 이때는 뭡니까? 다시 매수 신호죠. 그죠? 그러니까 CCI는 어디다 그릴까요? 마이너스 100선과 플러스 100선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하나도 없이 마이너스 100선을 밑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플러스 100선을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이때가 매수. 그리고 플러스 100선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거나 마이너스 100선을 밑으로 내려올 때는 이때가 뭡니까? 매도. 그죠? 이 신호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이거는 이때가 매수. 여기도 매수. 그죠? 반면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이때는 둘 다 매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죠? 밑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전히 이때의 매수 신호 플러스 다시 한번 더 사라. 그죠? 여기서 매수하고 또 사라. 더 올라갈 거다. 그런 말이 됩니다. 언제 파나요? CCI가 이렇게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올 때 이때가 매도 타임이다. 이런 거죠. RSI에 비해 가지고 CCI가 훨씬 더 어떻게 되죠? 민감하죠. 그죠? 빠르죠? 그죠? 빠릅니다. 그죠? 빠릅니다. 빠른 신호를 나타내다 보니까 그래도 비트코인은 RSI보다는 CCI로 거래하는 것이 좀 더 민감하고 빠르니까 맞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CCI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룩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습니까? 어제 한 이야기 똑같죠? 그죠? 어제 뭐라 그랬죠? 다이버전스 나타난다. 올라갈 기다. 오늘은 그거 봐라. 올라가지 않냐? 그거 봐라. 올라가지 않냐? 어디까지? 잘 모르겠는데 기준선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기준선이 얼마였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준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2481이죠. 그죠? 2481. 그러니까 대략 한 2500 그 언저리 우리가 소점 두 자리까지 수학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2481.25까지 간다. 여기에 2481.26까지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좀 그렇고 대략 2400 그러니까 2480에서 2500 또는 좀 더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2500 언저리 그래서 2500 대개 2500 있구나 2500 언저리 근처까지라도 1차 목표로 삼고 싶다. 가 되죠. 그죠? 또 뭐 이거 우리 지난번에 계산했던가요? 이걸 3번 파도로 봤을 때 이걸 3으로 봤을 때 단파에 0.618배 0.382배 계산해 가지고 그죠? 계산해 가지고 목표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그것도 또 안 할랍니다. 그거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고, 그냥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기준선, 그 다음에 구름 근처, 얘가 올라가면은 후행스팬 걸리는 이런 정도가 대략적인 이번 반등의 목표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일종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과외 수업하는 분위기니까, 무엇이, 그룹과외 반응 생각하시고, 무슨 이야기든 간에 질문을 하시면은,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대답할 태세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작 이야기 했으니까,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요? 종목에 관한 이야기 할게요. 길게 음악을 듣지 않고요. 앞에 조금만 듣다가, 예. 다이버전스. 예, 알겠습니다. 다이버전스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물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 다이버전스 이야기하죠. 예. 잠시만요.